공포를 조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는 무속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무슬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슬람 연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6번째 미국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각종 법제화 시도가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성범죄 전과 성직자의 종교시설 재취업 제한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슬하지 않으면 가족이 화를 입는다. 이 말에 수천만 원을 뜯기며 구슬 치른 피해자들. 이 같은 무속신앙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런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은 제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슬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 두려움을 파고들며 던진 말 한마디가 사기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무속 관련 범죄로 기소된 320건의 판결문 중 대출 및 투자 사기는 144건, 도를 넘어선 기도행위 유도 및 횡령은 109건으로 이제는 낯설지 않은 범죄입니다. 새해 운세를 보러 갔다가 국값 등의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뜯기는가 하면 가족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7년에 걸쳐 60번 넘게 구판에 휘둘렸던 피해자도 있습니다. 너 딸이 있는데 딸도 신내림 받는다. 너도 35살 전에 신내림 방지부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무너무 많은 겁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약 60여 차례이고 확실하게 계좌이체가 된 것, 확실하게 현금을 준 것만 약 8억 원 정도였지 실제로는 제 기억에는 약 13억 원 정도까지 그 무당에게 바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속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해악을 고지한 행위라는 점입니다. 구슬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서 구슬을 하도록 유도한 행위, 유도를 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징역형이 나온 것입니다. 과도한 굿비용 역시 문제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 무속인이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판례들이 좀 쌓인다라고 하면은 법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보는 통상적인 무속인들이 벌이는 소위 사기 행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냉철하게 좀 구체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 내지는 소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법은 금전 사기를 넘어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한 가스라이팅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나의 생활, 나의 결정을 완전히 지배당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그 믿음을 유지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의 중심을 잘 잡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영역을 넘어 공포와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무속. 이 같은 사기 행위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와 이슬람 확산세에 따라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 속에 설립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슬람 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향후 10년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 이 가운데 무슬림 인구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이슬람 사원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22곳에 달하며 무슬림으로 개종한 내국인도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이주민 증가와 함께 이슬람 확산세가 커지면서 한국교회 내부에서도 무슬림 선교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이민자로 올 것인가? 그것은 다산 국가인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우리 이민자로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무슬림 선교,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지난 2015년 이슬람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무슬림 동향과
이주민 선교 사역 실태를 조사하고 무슬림 선교 전략과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라마단 30운동과 무슬림 이해 교육 등을 전개하며 올바른 전도 방식을 정립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마리아는 이슬람권 무슬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에게 편견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선입견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에선 연구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원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며 이슬람은 경계하되 무슬림은 사랑하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도운동 확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지금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10년이 아니겠느냐. 한편 연구원은 그간의 연구 자료를 통합한 창립 10주년 기념 단행본을 공개했으며 향후 이슬람 교리의 문제점을 알리는 만화 형식의 자료집을 제작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 이른바 베테랑스 데이가 올해로 106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뉴욕의 중심 맨해튼 5번가 거리에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보도에 구티비 뉴욕 본부 김은교 PD입니다. 매년 11월 11일은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이날 뉴욕 맨해튼의 5번가는 군 복무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06회를 맞이한 뉴욕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 모든 재향군인들을 기리며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고 성대한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오전 11시 메디슨 스퀘어 파크의 영원의 불꽃 기념비 앞에서 엄숙한 헌화식이 진행되며 하루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Over 100 years old, and it includes all the U.S. veterans and our allies. Specifically, the Korean War veterans will be marching with the Vietnam veterans who are stacked up on 26th Street. And there's a great bond between Vietnam veterans and Korean War veterans because the Koreans helped us so much in Vietnam. And thank you all the guys who listen to this, who are in the Korean Armed Forces. Thank you for your service. 오후 12시 30분부터 26번 스트릿에서 출발하여 5번 애비뉴를 따라 진행된 퍼레이드는 장장 3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2만 명 이상의 참가자와 25대의 화려한 플로트, 150대 이상의 군 차량 및 빈티지 차량이 동원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예비군, 사관생도, 퇴역 군인들이 행진하며 각자의 희생과 봉사를 상기시켰습니다. 주최 측인 유나이티드 참전용사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는 육군, 해병대, 그리고 해군 등 세 군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민 1세대 한인 참전용사들이 특유의 단결된 모습으로 5번가를 행진하며 동포사회뿐 아니라 주류사회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와 있는 우리 베테랑들이 매년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후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 위해서 세계 평화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화이팅! 화이팅! 5번가 곳곳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 그리고 성조기를 흔들며 행진하는 재향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들, 각 군의 제복을 입은 재향군인들, 군악대, 그리고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의 환호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제106회 뉴욕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는 미군 창군 250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와 함께 열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그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나누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정책 일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각종 법제화 시도는 동성애와 낙태 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반대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를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다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다면 그것은 비상식적인 세상이고 비상식적인 국가인 것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을 통해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정책을 철회하고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성직자의 종교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환영 성명을 내며 일부 성직자들의 만행은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방패 삼아 성범죄를 묵인해온 교단의 위선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회선언문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NCCK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회 현장에서 선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NCCK 사회선언문은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를 계승해 작성됐으며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오늘날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회 메가 컨퍼런스가 15일 광명시 아들포이 교회에서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복음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세대와 문화를 넘어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자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140년에 걸친 한국 선교 역사를 조명하고 한국교회가 직면한 선교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 세대를 향한 선교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노회 공로목사 고 윤남준 목사의 신앙과 신학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제10회 윤남준 목사 기념 신학 세미나가 전주 장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목사는 윤 목사님의 뜻을 이어 바른 신학 위에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설립 취지는 목사님의 신앙과 또 신학 그리고 그 목회적인 헌신과 열정들을 본받고 또 이어가고자 지금 계속해 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세미나가 계속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이어 진행된 신학 세미나에서는 칼빈대학교 이경석 교수가 바울 서신 연구와 해석의 동향, 고린도교회 지도자들을 주제로 강연을 전했습니다. 전북노회 공로목사 윤남준 기념사업위원회는 윤 목사의 신앙과 신학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신학 세미나와 장합사업, 자료 수집과 정리, 출판 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한 것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됐다며 국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검찰총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히며 국회에 통과되기 전까지 검사의 즉각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와 면담을 가지며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SPC 측에
노동자의 건강 영향과 노동 강도 변화 등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이 마비된 지 49일 만에 대전에서 복구 가능한 시스템이 대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에 696개가 복구되며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 올해 안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G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동조합이 17일 시청 앞에서 2025 쟁의행위 출정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올바른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임금 인상과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한다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이 14일부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환시장에 관해서는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유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카리브 해 등 중남미 해역에서 마약 테러 분자 제거를 목표로 하는 남쪽의 창 작전을 공식화하며 세계 최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를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이 작전으로 서반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목을 베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중국 총영사에 대해 항의하고 추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 외국 기업에 제공하던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첨단 기술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은 혜택 대상 요건을 엄격히 하고 매년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산 20% 관세 부과에 이어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커피와 바나나, 코코아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과 섬유 의류에 대한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출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상호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역풍을 맞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습에 대해 미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에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이스라엘 공습을 전적으로 자신이 관장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미국의 형사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며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속을 악용한 사기가 반복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눈앞의 불안과 절박함을 파고드는 거짓 예언과 금전 요구는 결국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비이성적인 의존인 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순덕, 고희정, 광미란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